신속성보다도 정확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선거의 투명성에 관한 인터뷰를 캐나다에 50여 년 가까이 산 이경복 선생과 하다가 그분이 캐나다 선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캐나다처럼 한국도 수개표하고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캐나다 선거 방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수개표하고 투표함을 옮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개표하면 된대. 그럼 한국처럼 그런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번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해서 지금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투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혹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에서 이상한 투표지가 출현하고 또 이상한 투표 기구, 만년 도장이 등장하는, 따지고 보면은 도저히 대한민국 같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투표, 개표의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밥값하는 이유고 정치인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야당 경선까지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 시민이 이를 보다 못해서 수개표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중국과 군사 충돌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만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지난 2022년 1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타이페이 곳곳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투표소로 마련하고 일일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미래의 대만 정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투표 종료 시간이 되자 선거 관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표소에 설치된 집기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고 조금 전까지 시민들이 투표를 했던 장소가 순식간에 개표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놀랍게도 대만의 투표소에서는 투표함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개표가 시작되자 정당 소속의 개표 관리인들과 시민 감시단들도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표원들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를 두 손에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표 한 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 하나는 먼저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표소가 바로 개표소로 전환이 된다는 점인데요. 투표소에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치를 칠판에 적습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듯이 발을 정자로 적고요. 거기서 집계된 표 수는 이제 직접 숫자로 입력이 되어서요. 그 중앙선거정보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집계가 된 뒤 중앙에서 이제 각 언론사로 배포가 되는 형식입니다. 대만의 투표 제도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표의 집계 역시 일일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득표된 표는 곧바로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칠판에 발을 정자로 하나씩 표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지털 강국 대만. 도대체 대만은 왜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在这50年当中，每一次选举，国民党都作弊。那所以我们会觉得说，光在台湾投票都会作弊。那如果是在通讯投票，人民没有信心。一个是海外，一个是像军中啊、警察、军警，还有这个监狱里面。 假如也可以投票的话，那很可能都做票，所以我们就是一定要亲自投票，投完票立即开，那民众都可以在那里监督。 인천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평생을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